천하의 페루나 동탁이 등장했습니다. 동탁과의 만남. 유비는 광종으로 가던 도중 노식이 뇌물 바치는 것을 거부해 모함을 받아 중랑장 자리를 빼앗기고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는다. 결국 유비는 탁군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노식으로부터 받은 1000명의 군사를 돌려보내고 탁군으로 향한다. 그리고 탁군으로 가는 도중 황건적의 우두머리 장각에 쫓기고 있었던 노식에게서 중랑장 자리를 빼앗은 중랑장이자 서량자사인 동탁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동탁은 유비가 벼슬이 없는 것을 알고 무시해서 결국 유비는 주진에게로 갔다. 동탁의 봉지인 서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서량이 감숙성 무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감숙성이란 감주와 숙주의 합성어로 감주는 천부가 있었던 금성 청주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숙주를 살펴봅시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이란 촉의 지명으로 감숙성이란 천부가 있었던 금성 청주의 감주와 금성촉 황주인 숙주의 합성어였던 것입니다. 무위, 동탁이 있었던 서량이 감숙성의 무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위에 나오는 은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칠원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은천이란 은등에 있는 하천이 은천이며 산이 은산으로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귀산이 은산이라고 합니다. 귀산에 있는 성이 귀성으로 경상도 칠원현의 군명을 칠도 칠제 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이란 유비가 도원교리를 한 무릉도원입니다. 유비는 항상 자신의 고향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동일한 지명을 찾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자 지명의 특징은 첫 글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무위는 무자에 답이 있습니다. 무주에 있는 지명이 무위로 그래서 무주에 있는 능호인 무릉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곡양전투. 유비와 주진이 양성에서 장보와 대치하고 있는 동안 황건적의 우두머리 장각이 병으로 사망해 황건적의 사기는 크게 떨어진다. 장각의 대를 이어 동생 장량이 황건적을 이끌지만 관군대장 황보순과 고록태수 각조는 황건적의 본거지 곡양을 계속 공격하고 기도의 조조를 앞세워 7번 싸워 7번 모두 승리하게 된다. 결국 장량은 곡양에서 전투 중 전사하여 목이 베이고 만다. 조정에서는 공을 세운 황보순과 조조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황보숭의 상소로 노식을 다시 중랑장으로 임명한다. 조조가 맹활약한 곡양의 지명도 분석해 봅시다. 곡양은 소주 합의국에 속하며 그 성터는 강소송 목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강소송이란 강주와 소주의 합성어입니다. 강주. 경상도 합천의 군명이 강량으로 강주와 강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강성입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이 강성으로 군명 귀성이란 상기의 무위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소주. 충청도 태안의 군명이 소주로 강주와 소주가 합쳐져서 강소성이 탄생한 것으로 곡양에 있는 성이 곡성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군명이 곡양에 있는 성인 곡성으로 파주의 군명 원평은 또한 원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송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촉이었던 것입니다. 곡성이 군명인 경기도 파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주서쪽 2위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이 송주로 송주에 있는 산이 송산으로 평안도 송천이란 촉의 이름인 송도이기도 합니다. 조조가 맹활약한 현장 곡양이 신시계천의 무대 촉이었던 것입니다. 양성전투. 양성에서 대치한 유비 주준의 강군과 장보의 황건적은 치열하게 싸우고 유비의 의형제 장비가 황건적의 부장 고승을 베면서 황건적은 양성으로 쫓겨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유비는 기다리는 장기전으로 돌입해 황건적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는 작전을 세운다. 유비의 작전은 그대로 성공해 장보의 부장이던 엄정이 장보를 살해하고 성문을 열어 항복한다. 양성전투의 무대 경기도 양성의 군명은 적성사복홀 사파을이라고 합니다. 적산에 있었던 것이 적성과 적천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면 적벽 적산과 단양 단산은 불굴절과 단으로 동일한 지명이 됩니다. 단양에 있는 것이 단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 진성, 귀성, 적촌이라고 합니다. 귀성이란 하나라 오인 김수로왕의 무대 구지이기도 합니다. 무의, 곡양, 양성이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성의 군명이 적성으로 이것이 적벽대전의 무대이며 불굴적은 또한 붉은 거북이인 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자 지명을 풀이하실 때는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성전투. 남양 지역에서는 3월 장만성이 황건군을 이끌고 남양을 공격해 남양태소 저공을 죽이고 이에 6월 새로 임명된 남양태소 지인헬이 장만성을 죽였으나 다시 손중, 조홍, 한충 등이 군사를 모아
형주의 완성에서 저항하자 유비와 주주는 남양태수 진힐, 형주자사 서구와 합류해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전한다. 전투 중 송견의 1500명의 군사가 합류하여 다시 재정비를 하여 유비는 북문, 송견은 남문, 주주는 서문을 공격한다. 손견과 유비는 성벽을 넘어 황건적을 무찌르고 손견이 조홍을 사살하고 손중 역시 동문으로 도망가다가 유비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다. 그리고 한층도 남양태수 진일에게 죽고 10월 마지막 남은 손하의 황건적 맞아 괴멸당하면서 남양군 10개의 고을이 평정된다. 완성 전투의 무대 완성이 형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고양이 형주로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형주는 옛 행정구역으로 중심지는 양양이라고 했습니다. 익현,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은 기자조선이 있었던 조선의 의미이며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입니다. 남양군 10개의 고을이 평정된 남양이란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당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안휘연, 현이, 유비. 공을 세운 유비가 벼슬을 기대했으나 이미 조정은 황간의 행포에 놀아나고 있었으며 친구 장균의 도움으로 현이가 된 유비는 백성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며 잘 다스렸지만 부임한 지 넉 달 후 조정에서 고을을 순회하며 감독하는 관리인 도구가 내려와 뇌물을 요구하는 바 유비는 난감한 지경에 이르고 이에 화가 난 장비가 술을 마시고 도구를 매질해서 어쩔 수 없이 유비는 현위의 인수를 반납하고 쫓기는 몸이 되어 대주의 태수인 유희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비가 처음 벼슬을 했던 안휘성의 송도는 합비로서 기원전 3세기에 진나라가 합비원을 두었고 국왕군의 관할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합비의 제명을 살펴봅시다. 수나라 때는 합비원에 여주가 설치되었고 명나라와 청나라까지 계속 있었으므로 루적으로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200의 여산에 관한 시를 인용합니다. 여산 동남쪽에 오로봉이요 푸른 하늘에 금색 연꽃이 벌써 솟아있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국명산이라는 판소리 가사의 첫머리에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청천사출 금부용이라는 명구는 문자 그대로 만장봉인 한탱그리산의 한 줄기인 오로봉 설산을 두고 노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사당의 형태가 부용인 연꽃 형태인 이유는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개경의 진산이 오로봉으로 그래서 부용의 형태인 부용당, 북경궁궐의 부용정이 되었던 것으로 조선의 황제가 앉았던 어거의 뒤 병풍과 청와대의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오로봉이 있고 폭포가 있으며 해와 달이 있습니다. 이곳에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것으로 새 폭포는 향산별곡에 구천의 은하수가 세 길로 내려오니 산주포 나는 형세 굿사를 해잡는데 용연포 깊은 수에 노령이 잠겼는데 상상층 천시포는 하늘박 소리로다 이며 해와 달은 천부가 있었던 해주가 태양인 해이며 천부님이 계셨던 경주가 월성으로 그래서 해와 달로서 왕부의 황제가 이들을 지켜야 할 가업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산에 있는 땅이 여주로 이것이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 근처였던 것입니다. 200의 시에 나오는 국왕이 향산별곡의 구천이었습니다. 전라도 순천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고적이란 거리관계를 떠나 그 지역의 유물로 전라도 순천을 여산이라고 합니다. 합비의 그 여주에 있는 산이 여산입니다. 전라도 순천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옥천에 있는 서원이 옥천서원으로 옥천이 군명인 용남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에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유비가 몸을 의탁한 대주란 대시로서 이곳은 몽골이 주둔했었던 대도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대구의 군명을 달구화 달성이라고 합니다. 대구와 대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대구를 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의 송문도 팔달문으로 달성과 달문은 서로 통하는 명칭입니다. 사통팔달이란 바로 화성을 지체하는 대도로 이곳이 북경이었던 것입니다. 구성의 난 187년 장사군에서 구성 영릉군과 계양군에서 주주와 각석, 광곡이 함께 난을 일으키자 성교는 장사태수에 임명되어 그 진압을 맡았다. 육광의 조카인 의춘 현장이 이들의 습격을 받아 구원을 청하였다. 주부가 주군의 경계를 넘으면 죄가 된다고 간했지만 나는 문턱이 없어 무공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요 경계를 넘음으로써 죄를 짓는다 해도 다른 군국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소라며 출병하였다. 송견의 활동 무대 영릉군과 계양군, 의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영릉군, 영주에 있는 능호가 영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천황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양군, 부평의 군명이 계양으로 상기의 제명은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촉이라고 했습니다. 의춘, 경상도 양산, 의령, 함경도 도구는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제명으로 춘성이란 춘주 춘천에 있는 성이고 함경도 도군의 군명 동모란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된 천안 안주로 의춘에 진시 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거와 장순의 반란, 장거는 이전 태산 태수였으며 장순은 이전 중산의 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관직을 잃고 후한 조정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187년 장거는 장순과 함께 오양 땅에서 오한족과 결합해 골기를 해서 유주, 귀주 등을 공격하면서 계현을 노략질해 유정, 양종 등이 죽고 일반 백성들도 많이 죽게 되었다. 장거는 스스로를 천자라 일컬으며 천자인 후왕 영제에게 공문을 보내 자신이 한나라를 대신했으니 제위에서 몰라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소리를 했다. 이때 대주태수 유의 추천으로 유비 삼형제는 유의 군영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유가 장순 장고와 협력하고 있는 오한족을 타일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장고와 장순에게 현상금이 붙었고 그들은 변경을 넘어 도망치게 되었다. 장고는 천자를 지칭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유비에게 패하고 장순이 암살당하는 등 형세가 틀린 것을 보고 자살하게 되었다. 장고와 장순의 지명 중 태산, 오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태산, 평안도 자선의 군명의 태안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태산입니다. 문송문주란 이곳에서 문씨가 개출된 곳으로 황해도 문화연의 묘전에 환인, 환웅, 당군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였던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천웅의 벅이 통하는 신성 불가침의 지역이었습니다. 오양, 오양의 지명은 물고기라는 일반 명사가 아닌 단 하나의 고유 명사로 오양에 있는 천이 어천입니다. 전라도 남평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전라도 남평에 가까운 곳에 어천인 오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남평의 군명 오산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을 까마귀 오로 변주했던 것입니다. 평안도 용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어천, 부의 동쪽 60리에 있으며 화천강의 상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화천, 풍산현의 화산에 있다. 화산, 하나는 부의 동쪽 14리에 있고 하나는 풍산현의 남쪽 5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는 내가 화천으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화와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경도인 서울의 진산 화산으로 초기의 지명이었습니다. 전라도 순창과 용담의 군명 옥천은 상기 합비의 여주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삼국지의 무대는 현재의 차이나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삼국지를 보시면서 아리아네스가 역사 속의 지명을 찾아내는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십상시의 난, 발해태수 원소, 조조의 위기를 설명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